1982년 서울대 법학과에 예사롭지 않은 신입생이 입학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환. 그는 훗날 대한민국 학생운동권의 리더이자 북한 김일성의 사이비 이데올로기, 주체서상의 전파자가 됩니다. 김용환은 학생 시절 북한의 대남 프로파간다 방송과 일본을 거쳐 얻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공부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져들었던 그는 이윽고 김일성의 사이비 이데올로기, 주체서상에 감명받게 되고 스스로 주체서상을 공부하며 자생적 종북주의자가 됩니다. 김일성 수령의 가르침에 따라 미국 제국주의, 미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적화 통일을 완수해 우리 민족끼리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1986년 김용환은 이런 비뚤어진 사상을 바탕으로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위수김동,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르는 조직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강령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등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괴뢰 독재 정권의 역사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미제의 식민지 파쇼 통치로 정의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에서 주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김용환은 이 시기부터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합니다. 그가 다른 학생들에게 주체서상을 전파하고 반정부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썼던 강철 서신은 전국의 대학가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신군부 정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학생들은 강철 서신을 계기로 주체서상에 눈뜨기 시작했고 주체서상을 따르는 이른바 주사파들이 학생운동권 지도부 곳곳에 등장합니다. 1987년 7월 반정부 활동에 힘쓰고 있던 강철에게 한 사람이 접근합니다. 북한의 간첩 윤택림이었습니다. 강철은 이 간첩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북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그는 북한의 명에 따라 준비된 반잠 수정을 타고 두 차례 미립북을 합니다. 평양에 간 강철은 관악산 1호라는 코드네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선노동당의 직접 명령을 받고 공작 활동을 하는 북한의 스파이이자 에이전트가 됩니다. 강철은 김일성을 수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김일성은 이란 혁명이 종교 조직망을 통한 사상 전파를 통해 성공할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은 조직의 하부부터 포섭하는 방식으로 조직 전체를 장악했다고 설명하며 남조선 혁명의 방향성에 대해 지시합니다. 남조선 인민 1000명만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도 남조선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강철은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조직을 만들고 사상전을 펼치라는 수령의 명을 받습니다. 두 차례 미립북 과정에서 공작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 지원도 받는데요. 북한에서 송출하는 암호방송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책자와 난수표 등을 받습니다. 이는 이후 북한의 지령을 대한민국 전국에 퍼진 주사파 조직망을 통해 전파하는 데 쓰였죠. 흔히 드보크라고 하는 간첩 장비 비밀 매설지를 통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공작금과 무전기, 권총과 실탄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반잠 수정을 타고 제주도로 돌아온 강철은 수령의 뜻에 따라 좀 더 본격적인 혁명 조직을 구성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줄여서 민혁당입니다. 기존 주사파 단체 중에서도 혁명의식이 뛰어난 조직을 개편해서 탄생했던 민혁당은 3개의 조를 강령으로 정하고 까다로운 입당 절차를 걸쳐 검증된 동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조선의 혁명전사로서 북한 정권을 위해 각종 간첩, 공작 활동을 벌이고 사회 각계각층의 주체사상을 전파, 교육, 세뇌합니다. 이렇듯 주사파의 대부이자 선구자였던 강철, 코드네임 관악산 1호. 그런 그가 1997년 돌연 민혁당 해체를 선언하며 주사파와 결별합니다. 김일성의 사망,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인 고난행군, 주체 철학의 대부,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한국 망명 등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허구성과 사악함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만든 조직을 해체시켜버리고 동지들의 곁을 떠납니다. 훗날 김용환은 주사파의 실체, 북한 정권의 실체 등을 폭로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매진합니다. 강철 김용환이 민혁당을 조직했을 당시 그는 중앙위원장을 맡았고 중앙위원회 주사파 동지 하영옥을, 경기 남부위원장에 이석기를 앉혔습니다. 1997년 강철이 돌연 민혁당 해체 선언을 하자 가장 반발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민혁당의 2인자였던 하영옥은 강철에게 크게 분노하며 그에게 조선노동당의 연락책과 무전기, 자금 등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영옥은 1990년 강철에 의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 관악산 2호라는 코드네임을 받아 수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철에 의해 민혁당이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 이석기의 경기남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수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시기 북한 역시 한국 내 지하혁명 조직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요. 1998년 간첩 원진우를 난파시킵니다. 원진우는 곧장 하영옥을 만나 그가 강철을 대신해 새로운 총책이 되었다는 북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이때 하영옥에게 새로운 대우명도 부여하죠. 광명성이었습니다. 강철의 배신에 대한 수습을 광명성에게 맡긴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다급한 움직임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꼬리를 밟히게 만듭니다. 1998년 12월 18일 새벽,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한 이등병의 열상 관측 장비 화면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됩니다. 초소로부터 2.5km 떨어진 해상에서 괴선박이 확인된 겁니다. 광명성과 접촉하기 위해 내려왔던 북한 간첩 원진우를 태운 반잠수정이었습니다. 국군은 즉시 이들을 체포하려 했고 북한 잠수정은 공해상으로 도주합니다. 일본 정부도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습니다. 무려 7시간에 걸친 추격전. 교전 끝에 결국 북한 잠수정은 격침됩니다. 대한민국 당국은 3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격침된 북한 잠수정을 인양했는데요. 여기서 소위 잭팟을 터뜨립니다. 잠수복과 특수오리발, 자결용 독약, 총과 수류탄 등으로 중무장한 북한 간첩의 시신은 물론 무려 724점에 달하는 노획품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간첩 원진우가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내 주사파 간첩들의 신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를 토대로 강철 김용환, 광명성 하영옥, 이석기 등 민혁당 핵심 인물들을 찾아냈고 간첩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민혁당은 허망하게 해체되었고 주요 관계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향자들도 나왔죠. 그러나 얼마 후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이들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소련 붕괴,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등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90년대 대한민국 내 주사파의 규모와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철의 배신과 민혁당 간첩 사건은 그야말로 치명타가 되었죠. 하지만 이게 주사파의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김씨 일가와 주체 사상에 대한 충성도가 강했던 주사파들은 민혁당 사건 이후 전국 각 지하 조직으로 더 깊숙이 숨어들었고 철저한 보안을 바탕으로 은밀히 활동합니다. 이런 활동가 중에는 이석기도 있었습니다. 민혁당에서 경기 남부위원장을 맡으며 활동하다 강철의 배신 이후 광명성과 함께 조직 수습에 나섰던 이석기. 그는 북한 반잠수정 격침으로 공안당국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이후 무려 3년을 도주하다가 2002년 5월에 체포되었었는데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금방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석기는 자신이 활동했던 경기도를 중심으로 과거 동지들과 함께 주사파 활동을 재개합니다. 여론조사기관, 선거기획 광고 대행사 등을 운영하며 지하혁명 활동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켰죠. 그렇게 꾸준히 주사파 네트워크와 조직을 키워가던 이석기와 그 동지들은 2012년 정치적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야권, 즉 범좌파는 4분 오열된 상태였는데요. 2011년 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등이 통합을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굵직한 범좌파 진영의 정당들이 한데 뭉친 겁니다. 그렇게 2012년 1월 통합진보당이 탄생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좌파 연합체로 그 안에서도 여러 계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NL계열, 그 중에서도 주사파를 중심으로 이석기, 이정희 등이 한 계파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시민을 필두로 한 국민참여단계, 심상정, 노회찬을 중심으로 한 PD계열, 강기갑과 같은 비주류 계열 등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NL 주사파가 통진당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공작이나 부정선거 같은 일도 자행되었죠. 심상정 등은 탈당해서 정의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석기와 주사파 동지들의 손아귀에 떨어진 통진당. 그리고 2012년 이석기는
이 통진당을 발판으로 삼아 국회에 진입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겁니다. 이석기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주요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방송통신사업의 대응 매뉴얼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자료 등 안보 분야 관련 정보, 원자력 관련 기밀 자료 등 국회의원직을 활용해 기밀 자료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왜 이석기가 이런 정보 수집의 혈안이었는지 그 전말이 드러나죠. 2013년 국가정보원은 서울의 한 교육관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의 주요 인사들이 100여 명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체제 전복 및 국가 내란 음모를 꾸미는 현장을 발각합니다. 현장에 침투해서 그들의 계획을 녹취록으로 확보했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사파 지하혁명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이석기. 이석기와 주사파 지도부는 혁명전사들 앞에서 구체적인 혁명 전략을 제시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화구 공격 계획, 경기도 평택 소재의 유류 저장고 등 주요 기관시설 공격 계획, 사제 폭발물 제작 지침 등 테러와 게릴라전을 통해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고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당연히 북한과의 연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이었죠. 이 자리에서 이석기는 동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60여 년간 형성되었던 현 정세를 무너뜨릴 거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석기를 비롯한 주사파 조직원들의 계획을 입수한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와 주요 동지들을 체포했죠. 통진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석기는 결국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고,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무려 국회에까지 침투했던 주사파의 실체와 본격적인 체제 전복을 준비했던 지하 조직의 활동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